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 아무래도 말이죠. 지금 이제 황교안, 그 다음에 황교안 전 총리하고 이 박성재 장관 구속영장이 새벽에 취소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말이죠. 지금 잭 스미스 미친 특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특히 새 특검이 모두 다 미친 특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특히 내란 특검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은석의 미친 행보, 이거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대단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박성재 장관 2번이나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됐습니다.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많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기각의 중요한 사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예,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말이죠. 예. 지금 이제 이 법원에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구속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두 다 기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말이죠. 이제 일파만파로 파장을 상당히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속할 적에는 통상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그 다음에는 오주의 우려가 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도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원 그 기각의 사유를 보면은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오주나 증거인멸 우려와 같은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 구속 필요성 부족, 그 다음에 소명 부족,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이미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입장을 기각 이유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법원에서도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 방어권을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이 박성재 장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박성재 장관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그리고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야, 저번에 말이죠. 이진숙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 체포영장 기각할 적에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잖아요.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이제 장관급 인사. 이런 것들이 이제 배려가 됐는데 같은 이유로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 국민들도 말이죠. 이게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 그 기사를 읽고서 다 알아요. 아, 왜 기각이 됐구나. 아, 이런 것이 중요한 기각의 사유구나. 이런 걸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에서 지금 이제 전직 총리와 전직 장관에 대한 이 무분별한 구속영장 청구의 남발, 이거 반드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 두 분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인해서 지금 내란 특검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서두르다 보니까 사고를 친 거예요. 그래서 수사 동력에 상당히 힘이 빠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들을 하고 있고요. 불행하게도 조태영 전 국정원장은 구속이 됐습니다. 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국정원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는요, 제가 이제 또 드릴 말씀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하고, 이번에는 두 분의 영장 기각과 관련된 뉴스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과연, 노만석이의 이 항소 포기 지시, 이 원인초는 어디서 왔느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들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람도 배우 인물은 이런 인물이다. 이렇게 해서 의견을 계속해서 좀씩 바꾸고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요, 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여기에서 나도는 얘기는 결국은 법무차관이 주범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유튜버, 보수 유튜버들 사이에서도 주범은 법무차관이야. 이렇게도 하고 있지만은 저는요, 주범이 법무차관이라고 하는 의견에는 조금 달리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법무차관이 맞겠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황으로 볼 때, 왜? 전화를 한 것은 인정했거든요. 딱 전화를 한 것은, 그러니까 이진수 법무차관이 전화를 한 것은 인정을 했어요. 아, 그리고 정성호는 나는 전화조차도 안 했다. 법무부 국실장 회의에서만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지시가 항소를 포기하는 지시가 아니고 내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정성호가 말이죠.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그 당시 수사팀장을 국회에 불러서 할 적에는 의견 표시도 외압이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황교안 장관이나 조영건
중앙지검장의 의견 표시도 외압이야 이렇게 했는데 지가 한 의견 표시는 외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 용납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주범은 예, 이 법무차관 이진수 힘없는 이진수가 아니라 이진수야 장관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이진수가 아니라 정성호가 주범이 아니냐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추론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진짜 주범은 그러면 정성호냐 아니올시다. 그럼 누구냐? 예, 여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은요. 주진우 의원이 이제 그 뭐죠? 밤 없는 항소 포기 뭐 이런 노래까지 지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작사자. 여기에 보면 자막에 말이죠. 지금 두목과 부두목 이렇게 돼 있어요. 두목은 이재명, 부두목은 정성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행동대장의 노만석.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볼 때는 그러면 주범이 누구냐? 예, 여러분들 주범은 이제 두목이 주범이겠죠.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우리 대한민국 언어로 볼 때 저게도. 그래서 이거는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누구냐? 아, 이거는 다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지금 구체적인 정보가 완전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바에 의하면 외형적으로는 지금 이 이진수 차관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정성호가 2013년도에 한 말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석열 당시 이제 수사팀장에 대해서 법무장관이나 중앙지검장이 의견을 표시한 거 그건 외압이야. 원칙을 좀 지켜 이렇게 했거든요. 정성호의 말을 빌리더라도 주범은 정성호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의 경우에는요. 제명인의 사람들 빼놓고서는 이게 큰 문제다. 예,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이 장동혁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금 이제 아주 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제명인의 가족 돼야 살아남는 나라가 됐다. 이 정도 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주범론이 이제 비화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노만서이가 잠시 후면은 이제 퇴임식을 갖게 되는데, 이 퇴임식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를 한다는 것은 언론의 비공개라는 것이죠. 언론의 비공개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 비공개하겠어요? 감출 게 있으니까.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말 이게 감춰지겠느냐? 왜? 퇴임식의 결국은 검사들이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검사들이 전부 반란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너는 사퇴해야 돼. 그랬는데, 그 검사들이 가는데, 지금 이제 노만세가 한 얘기를 하나도 언론에 한마디도 안 해? 웃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퇴임식 끝나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했다. 나올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노만석이가 말이죠. 중앙일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인터뷰 내용도 함께 지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상이 지금 이제 사실상 문안 확정은 끝났고, 예, 발표 시점만 논의 중에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이번 관세 협상, 지금 관세하고 이제 안보 문제의 조인트 시트인데, 이 조인트 시트 공동 설명 자료 언론, 여기에 이제 핵심은 과연 원전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용산에서도 원전 문제 때문에 의견이 달라서 발표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동아일보가 제일 종합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언론 보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보면 이 원전 문제, 그리고 이제 원자력 협정 개정이 필요하잖아요. 핵연료 제철이라든가 농축 우라늄 권한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여기에 진도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지난 10월 29일 날 협상을 했는데 보름이 넘도록 발표를 못했던 저 사전. 예, 이거 무능하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무능 외교의 극치다. 그래서 비판론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우선 박성재 전 법무장관에 대한 영장이 취소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그러죠?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영장 기각. 자, 그래서 이제 남세진 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기각 사유를 밝혔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예,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그런데요, 지난 9일 날에도 영장을 기각했어요. 자, 그 당시 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박성재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그리고 이 박성재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전부나 정도에 대해서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때도 다툴 여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한 달 정도를 더 추가 보완 조사했는데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제 있었던 영장실질심사는요,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2시 53분까지 4시간 43분간 진행이 됐고, 특검팀에서는 235종 분량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 자료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계엄 사후문건 작성 지시의 위법성을 특히 강조했다고 합니다. 즉,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2월 4일 계엄 선포 사유로 내세웠던 민주당의 이단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 보고하도록 법무부 실무진에 지시했었어요. 그런데 특검은 이 지시가 계엄을 정당할 목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지난 첫 영장심사 때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에요. 이거가 이제 전혀 인정받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박선재 장관 측에서는요,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계엄 사후문건 작성은 법무부가 해야 할 업무에 대비하라는 지시였을 뿐이다.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용의 전 법무부 본부장 등 남은 내란 사건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이 황교안 전 총리. 그래서 이 박종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인데, 오늘 새벽 3시쯤에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각했어요. 자, 그래서 객관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됐다. 부주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황교안 총리는 말이죠. 지난 12월 3일 계엄 직후에 페북에 뭐라고 올렸냐면,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우은식 의장을 체포하라. 그리고 대통령 조치를 방해하는 한동훈도 체포하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것이 내란 선동 혐의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씩이나 그동안에 영장 집행을 그런 게 이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지만은 황교안 전 총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무산된 바 있어요. 그리고 이번 압수수색 시도 직후인 지난 3일 날에도 나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은 불법적이다. 영장 발부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아무개다. 지난 영장 발부 판사는 아무개이다. 판사들도 똑바로 해라 라고 올려서 공무집행 방해 및 특검법상 수사 방해 혐의가 추가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날 황교안 총리를 체포한 뒤에 압수수색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 박옥수 특검부하고 박영 검사 3명이 나서서 220쪽 분량의 의견서하고 45쪽 분량의 파워포인트로 구속 필요성을 주장을 했어요. 황 총리는요, 당시 윤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인 선동 혐의가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판단. 그리고 윤 대통령과 연락하는 관계도 아닌데 내란 선동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하다. 옳은 얘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황교안 전 총리의 경우에 총리에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영장심사 전에 기자들한테 이렇게 밝혔어요. 제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이 되려면 본범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전부이고 내란을 더 씌워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다. 이렇게 강력히 반발한 바 있어요. 자, 사필 규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사필 규정. 그리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세력도 이번에는 반드시 발본색원에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이런 입장을 그 당시에 내놨습니다. 나라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다. 옳은 얘기죠.
그래서 이 황교안 총리의 당시 이런 입장으로는요, 내란을 선동했다기보다는 황교안 전 총리의 주장대로 법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정치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아니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권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치적 의사표현? 이거를 막으면 이거 그럼 공산주의 독재주의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내란 특검 수사하라 이거예요. 수사하라. 그러나 합법적인.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합법적인 틀 안에서 수사를 하고 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말라. 이게 국민의 분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중앙일보에서 좀 노만석이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 정권과 검찰의 방향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게 문제더라. 이런 취지의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퇴임식을 갖는데,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소임과 관련해 가지고요, 힘든 이야기를 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정권하고 검찰이 방향이 같으면 무난했을 텐데 솔직히 지금은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역방향이다. 검찰청을 폐지하나 마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한 결이 다른 것이 문제다. 결이 다른 표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인터뷰는요, 무려 90분간이나 진행이 됐네요. 90분간. 그러니까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한 것이죠. 예. 그리고 7월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압박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모든 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거 꼬리 내리네. 예, 모든 것은 나의 결정. 아니, 나의 결정 맞아. 외형적으로는. 그러면 나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어떻는지를 알아야죠. 압박 여부를 알려면. 그러면서 윗선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를 경우 선택지는 끝까지 맞서 싸우든가 받아들이는가 딱 두 가지인데, 윗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건 내 생각이고 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외압을 받았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다.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 남용이다 하면 온 천재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 참 이거, 야, 이런 인간이 무슨 검찰 대행까지 올라갔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네요. 예.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 이진수 차관이 연수원 29기 동기래요. 정진우도 동기랍니다. 예. 그래서 이 차관 정진우 모두 정말 고맙다. 이 차관은 마음도 여리다. 참 이런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무슨 법무부 이 세컨맨이 되냐고 참 대검해요.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자신을 향한 후배들의 사퇴 요구가 이어진 데 대해서 노만석은요, 손바닥으로 가슴을 움켜쥐면서 여기가 너무 아팠다. 내가 좋아했던 후배들이 찾아와 이제 나가달라고 하는 것도 아프고 온 천지가 다 아팠다. 나는 조직을 위해서 결단을 내는 건데 너무 아팠다. 하지만 다 내가 내린 결정 아니겠느냐. 이렇게 입장을 내놨네요. 야, 근데 이 90분간 인터뷰했는데 인터뷰 내용 여러분께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90분간을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진짜 배기는 다 뺀 것 같아요. 후배 검사들의 사퇴 요구가 억울하지 않나 그랬더니 우리 검사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헌신을 많이 했다. 그게 전부 부정을 당하니 지난 6개월간 쌓였던 조직 내부의 울분이 지금 터진 것. 이 모든 걸 이 사건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보면 그게 잘못된 판단이다. 야, 이 인간이 이거 참 골 때리는 인간이네요. 아니, 지난 6개월간 쌓였던 게 이번에 터진 건데 이것이 딱 이번 사건만 갖고 터진 거라고 보면 안 돼? 야, 이거 웃기는 인간이네요. 후배들 울분은 내가 잘한다. 대장동도 이번 항소 포기 한 번만이 아니라 수사검사의 직무대리도 못하게 했지 않냐. 조직 내 시간이 지나면서 울분이 또 고름이 쌓이면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는데 내가 받자고 한 거다. 야, 참 기가 막히네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정성호가 말이죠. 취음 1호 지시로 사건을 수사한 검사나 검사가 공소 유지를 목적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서 공판에 출석 관여하는 것을 금지시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금지시켜버리니까 나무 같은 인간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는요, 국민주권 시대는 검사에게 수사받을 권리를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사받을 권리. 이거는 지금 현재 뭡니까? 지금 수사권을 다 뺏어버리잖아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죠. 그 정부 여당의 검찰 개혁을 받아들이냐? 정부가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검사에게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국민에게 줘야 한다.
검찰에 고발해서 수사를 요청할 수도 없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억울함을 검사에게 수사해 달라고 할 수도 없다면 국민 주권 시대라고 할 수 있겠나? 예. 그다음에 검찰에 대한 불신이 쌓인 결과가 아니냐? 그러니까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지만 검사는 멀쩡했던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검찰이 명경지주처럼 깨끗하기만 하겠나. 하지만 보안 수사권은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이고 전권 송치는 경찰 같은 수사기관을 통제하고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그리고 보안 수사권을 지키려고 대장동 항소를 포기한 건가? 그건 별개의 사안이다. 보안 수사권이나 전권 송치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없고 검찰에 필요하다는 거다.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을 보는 게 아니라 경영자 마인드로 조직을 살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용산도 바라봐야 하고 법무부도 바라봐야 한다. 항소 포기는 그런 경영자의 마인드에서 검찰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야, 말은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검찰 조직을 위해서 내린 결정이야? 항소 포기가? 아이고, 검찰 조직을 살리려면 항소를 끝까지 갔어야지. 요 인간도 골 때리는 인간이에요. 하여튼. 그다음에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라는 말도 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검찰청을 해체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권자와 기소권자를 분리하는 거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판단하고 검사가 수사한 사건은 확증 편견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거는 뭐 알쏭달쏭하게 얘기했네요. 그리고 대행 재직 기간 내내 검찰은 정치권의 공세를 받았다. 정말 검찰을 지켜보려는 그 마음 하나였다. 예. 검사들이라고 과오가 없겠나. 그래서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거지만은 논의가 정치권으로 가면서 정말 카오스가 시작됐다. 힘든 일이 뭐였냐고 물어보면 한도 끝도 없었다고 답할 수 없다. 답할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요, 인터뷰 도중에 사표를 쓴 날 아침 출근길에 지하가 아니라 기자들이 모인 출입문으로 걸어 들어갔는지 알고 있나? 그랬더니 잠시 눈을 감다가 돌이켜보면 후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조직을 위해 내린 결정이고 그래서 떳떳하기 때문에 정문으로 출근해야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아니, 대항이 뭐 이거 문제됐다고 지하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이고 인간 아니죠. 검찰 아니죠. 예. 출입문에 보이는 기자들에게 전할 입장도 준비했었나? 이순신 장군이 공직자는 벼슬이 주어지면 열심히 하고 벼슬이 거두어지면 빈말 없이 떠나야 한다고 안 했다. 그 한마디를 준비했는데 결국 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검 검사들에게 항소 포기를 후회한다는 말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마블 영화 주인공 닥터 스트레인지였다면 다시 그때 지난 7일로 돌아가서 1000가지 100,000가지 선택자 중에 하나의 정답을 찾을 텐데 내가 그때 정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예, 이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주제가 없어. 일관성이 없어요. 소신이 없어요. 예. 항소 포기 사태의 전말을 밝힐 생각은 언젠가는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겠나.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공직자가 위에서 내린 요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순간 내 의견이 되는 거다. 윗선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뒤늦게 외압이다 압력이다 하면 온 천재 직권남용이 남발하지 않겠나.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다면 직을 던지고 안 하면 그만이지만 나는 받아들였고 그 순간 내 결정이 됐다. 말장난 그만하라고 하고 싶네요.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면서 아쉬운 점은 없나? 공직자는 조직을 떠날 때는 입을 닫아야 한다. 하지만 보안 수사권 문제는 꼭 이야기하고 싶다. 검찰은 검사들의 조직이 아니다. 6천여 명의 수사관과 2천여 명의 실무관 행정관까지 1만 명이 몸담고 있는 곳이다. 이들에겐 수사가 생명이자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는요. 예, 이번 항소권 포기안에서는 눈을 싹 다 감고 있습니다. 예, 미사 여우를 쓰면서 지가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대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동아일보 사설 하나를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종 눈치 살피고 책임 떠넘긴 노만석의 초라한 퇴장 이런 취지의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비판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노만석이가요 12일 사의를 밝히면서 기자들에게 전 정권이 기소했던 게 전부 현 정권 문제가 돼버리니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가 없어서 부대껴 왔다. 며칠 전 검사들에게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사건에 부정적이었고 용산 본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항소 포기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노만석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권의 의중을 거스를 수 없어서 항소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지 못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다. 노만석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를 권력에 예속시키는 정치검찰의 실상을 보여준다. 검찰의 항소는 법무부의 허락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다. 사건 관할 지검장이 자체 전결로 항소할 수 있고 주요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상의해 결정해 왔다. 이번 대장동 사건에서는 법무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내기 전까지는 노만석과 정진우는 항소에 이견이 없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만석은 법무부가 반대하더라도 끝까지 설득했어야 한다. 만약 법무부가 항소를 막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법무부 몫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노만석은 지휘권 발동도 하기 전에 지레 항소를 포기했다. 직을 걸고라도 원칙을 지켰어야 했을 땐 바짝 엎드렸다가 검찰 안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물러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항소 포기 이후 보인 태도 역시 실망스럽다. 노만석은 해명을 요구하는 검사들에게 법무부 의견도 듣고 정치검장과도 협의해 내린 결정이라면서 책임을 위아래로 떠넘겼다. 저도 이걸 지적했죠. 대검 핑계를 대며 항소 결정을 뒤집은 정치검장도 문제지만 마치 중앙지검이 항소 포기에 찬성이라도 한 것처럼 설명한 노만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정직성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으면서 저쪽에서 지으려 부대껴 왔다 등등을 운문하며 변죽을 올리는 것도 구차스럽다. 외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소상히 밝히면 될 일이다. 아니 당장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여권의 행태도 문제가 많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위를 폭로한 검사들을 옹호하며 정권 차원의 외압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까지도 항명이나 국기불란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자신이 야당일 때는 저항이고 여당이 된 지금은 항명이라는 것인가. 아주 칼럼이 잘 돼 있어요. 자, 이 정도로 이건 마치고요. 제가 이 관세 협상 문제, 조인트 팩트 시트 문제는 바로 이어지는 방송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